저는 17 수능에서는 국어를 3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 2호 수능에서는 100분위 100,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것만 깨우치면 일관적인 풀이를 할 수 있겠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준 잡고 범주화하고 풀다 보니 그냥 문제가 풀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의예과 2호학번에 재학 중인 허시은입니다. 교대를 졸업해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의사의 꿈을 다시 가지게 되어 의예과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3등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박석준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이번 수능에서 저는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05년생 정하연이고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1, 2등급이 이제 왔다 갔다 불안정하게 나오다가 현역 때는 3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석준 선생님을 만나서 100분이 98이 나왔고 완전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홍준용이라고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수능을 다시 준비하여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의 2호 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7 수능에서는 국어를 3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 2호 수능에서는 100분위 100,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학원에서는 문학 작품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서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은 딱히 감을 키우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이 답을 만약에 맞췄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와서 물어요, 저한테.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감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장에 가서도 제가 그때는 운이 좋아서 맞췄지만 그때는 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국어 공부에서 한계를 느낀 것은 문학 때문이었는데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계속 모호한 느낌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EBS 연계 교재를 암기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왔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랑 사설 모의고사의 점수 차이가 컸던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풀 때는 한두 등급 더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 박석준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각 문제들을 별개로 보고 선지를 하나씩 지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보기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각 선지들이 어떻게 다른 문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고 아, 이게 국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풀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항상 일관적인 풀이를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것만 깨우치면 일관적인 풀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보니까 점점 정확성이 올라가고 지문을 딱 볼 때 감으로 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다라는 게 딱딱 눈에 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를 다시 되돌아보니 읽고 싶은 방법대로 읽고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고 선생님의 방법을 다시 쫓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 함께 시작 교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문사를 던지고 첫 문단 첫 문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들의 출제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서 아, 이게 국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와 문학 모두 기준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첫 단락, 첫 문장에 집중을 해서 기준을 잡고 내용을 읽어 나갔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정보의 나열들로 생각됐던 것들이 구조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이어져야 될 내용들로 느껴지면서 정보 처리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범주화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범주화를 통해서 지문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만 지문을 통해 확인했을 때 더욱 답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 문제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과 선택지를 보게 되면 나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에서는 핵심 서술어, 의문사, 상대어, 동의어, 그리고 시간부사 이것들이 모든 유형의 지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오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수능을 볼 때는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간에 쫓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모든 문제를 망쳤었거든요. 그런데 재수 때는 문학에서 확실히 시간을 줄였고 그러니까 독서를 풀 때 마음 편히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준 잡고 문제 풀고 범주화하고 풀다 보니 그냥 문제가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가나 지문을 풀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여러 인물들의 관점을 시간부사라는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는 훈련을 선생님과 수업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출제 원리와 또 이러한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배웠던 것이 수능장에서 지문을 봤을 때 곧장 떠올랐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스스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지문을 분석을 해보고 그게 끝난 후에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필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똑같은 지문을 스스로 놓친 부분까지 다시 분석을 해보면서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의 사고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풀이를 해보고 풀이 중에 제가 한 생각을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두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제가 처음에 풀 때 했던 생각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비교하려고 노력했고 달라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메모지에 메모를 해서 제가 다시 복습할 때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도 마친 이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의 분석하신 내용과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인지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의 방법론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컨텐츠의 홍수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박석준 선생님의 수업을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시고 사설 문제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미 기출문제를 여러 번 학습한 N수생 혹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만의 관점으로 기출문제를 다시 접하게 되면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다시 보이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출제 원리들을 깨닫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국어를 풀 때 감으로 푼다라고 느끼는 학생분들이나 지문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분들 그리고 기본기를 쌓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릴까봐 걱정인 학생들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처럼 모호함이 느껴졌던 학생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수능을 뒤늦게 도전한 만큼 더 막연하고 더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 도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도전해보시길 바라고 또 시작하셨다면 더더욱 이 기간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문제를 푸는 논리랑 방법을 알고 기본기만 탄탄히 쌓아주신다면 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리고 기본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다시 수능을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실패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도 많았고 스스로를 많이 갉아먹었던
어떤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믿고 가야 하는 것은 본인이고, 본인이 먼저 본인을 아껴주고 또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다독여가면서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너무 껌껌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수험 생활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